동해상에서 계속되는 지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 비율이 11.6%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강원도에 대한 주요 공약과 현안 문제들 중 일부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한 공약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릉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5도까지 치솟으면서 5월 최고 기온 급값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당국은 17일까지 한낮 30도가 넘는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가 지난 15일 저녁 8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7대 공약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일부 공약은 추진이 가시화됐지만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공약들도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제1공약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였습니다. 더 이상은 지체해서는 안 되고 저도 선거 때 강원도를 경제특별도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많은 규제를 풀겠다고 도민들께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적용되는 각종 중첩 규제는 그대로인 상황.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정부 반대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공약은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얻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 공약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공약들도 있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약은 감감무소식, 탄소중립 특구 조성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사실 오색 케이블카 사업도 과거 민주당 정권부터 준비해 왔었는데 계속 난항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민으로서는 매우 환영하고, 그래서 1년이 지났고 남은 4년 중에 7대 공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충분하고, 규제 같은 것들을 푼다고 했을 때 다른 경기 북부라든지 전북이라든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데와의 형평성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좀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의 바이오 산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약은 지금 진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아서 도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실망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4년, 윤석열 대통령이 150만 강원도민에게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15일 아침부터 동해안 지진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에는 내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 내 아파트의 경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곳이 10채 중 1채에 불과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바닷가는 물론 시내에 설치된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7분쯤 동해 인근 해상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릉을 비롯해 동해와 삼척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잦은 지진으로 불안한 요즘,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은 안전한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강원도 내 내진 설비 적용 대상 건축물 35만 2천여 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은 7만여 동으로 내진율 11.6%에 불과해 전국의 아파트 평균 15.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주민들의 불안한 상황을 강원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나 이런 좀 근본적인 대책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어진 여건 하에서 더 큰 피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좀 더 이렇게 더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런 내진 기준 같은 것도 재검토해서 더 강화하고 이런 대책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겁니다. 관공서도 문제입니다. 도내 관공서의 내진 설계율은 21% 남짓입니다. 상당수 관공서 건물들은 노후됐으며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전에 건립됐기 때문입니다. 내진 설계는 그러면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이제 하려고. 왜냐면 여기 이제 조금 축축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 축축을 하려면 내일 그걸 받아야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부터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았으며 지난 2017년에야 3층 이상 건물에 대해 의무화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이 건물은 2000년에 준공됐습니다. 지상 3층 면적만 해도 1800제곱미터가 넘지만 내진 설계는 돼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해당 건물은 중축을 위해 조만간 내진 설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 보강을 위해 강원도는 지난 2021년부터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이 지진 안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도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평가를 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적은 전무한 상황. 우리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중 내진 설계 비율이 하위권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내진 설계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홍보와 또 지역 주민의 참여 미흡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은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보다 선제적 대처가 무엇보다 시급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동해시가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지진 관련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김규화 부시장을 비롯한 교량 담당 부서와 민간 전문가는 15일 추암 촛대바위 출렁다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시는 지난 3월 진행된 행안부 주관 지역 사회재난 예방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추암 출렁다리에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 인근 해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자 강릉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지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지진 5구의 대피 장소 21곳과 지진 해일 긴급 대피 장소 13개 지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벌였는데요. 이에 따라 민간 건축물로 지정된 지진 해일 대피 장소를 인근 공터 등으로 변경하고 파손된 안내 표지판 등은 재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진 및 지진 해일 대피 장소 안내 지도를 제작해 행동 요령과 함께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5도까지 치솟는 등 강원 전역이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6일 오후 3시 15분 기준으로 강릉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5.5도를 기록해 5월 최고 기온 극값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속초도 34.4도로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고 동해 32.7도, 북춘천 30.9도로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기온을 나타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가 15일 오후 8시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팔을 다쳐 병가를 낸 상태였으며 치료 중 뇌전증 진단을 받아 오는 26일까지 병가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11시 30분쯤 양양군 오산항 인근 1.8km 해상에서 3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표류하다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A씨는 모터보트에 줄이 감겨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자 감긴 줄을 풀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속초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A씨를 구조했고 모터보트는 자력으로 항구로 되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관건은 활성화인데요. 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남진입니다. 지난 1월 가수 남진 씨가 고향인 목포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생의 의미를 담아 서로의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명 인사부터 일반인들까지 저마다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내려갔을 때 지인들, 가족들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하게 된 거죠. 다만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모금 목적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친분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왜 기부를 해야 될지라는 사업 목표를 뚜렷이 하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원하는 사업 등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대아동 돕기 등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업에 기부자가 지정 기부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특정 목적 사업을 두고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 고향하고 연계를 갖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어진다 그러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5개월째, 지방소멸 위기 속에 도입된 대책인 만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산림 재해 가능성이 높아져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은 산사태의 예측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 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벌이고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관할 지역 내 사방댐 17곳을 신설하며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복구 사업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천군이 접경 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화천군은 오는 24일까지 1차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업소별로 최대 1,600만 원의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영월경찰서 덕포리 이전 신축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영월군과 영월경찰서는 16일 경찰서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덕포리 균형 발전과 치안을 위해 추진했으며 현 경찰서 부지는 주민 편의 증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천군이 7월 말까지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전국보건소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조사는 1:1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홍천 구민 900여 명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안내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육군 제36사단 태백대대가 태백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독면 착용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주관 민방공 대피훈련의 일환으로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36사단은 앞으로도 훈련 지원을 통해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